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화요경제학 시간인데요. 복잡한 경제학 이론 하루 건너뛰고요. 네. 위대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전문가의 직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종종 인용하는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자로는 최초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네.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를 심리학을 바탕으로 박사를 내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이 닦아놓은 행동경제학 이론은 많이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남긴 독특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연초에 브리핑에서 전문가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전문가라고 밝히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존문가입니다. 존문가. 네, 그렇죠. 예. 김 PD님께서는 존문가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으로 동조하고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 오늘은 그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네. 사실 전문가가 대중을 이끌 수 있느냐 혹은 대중은 전문가의 견해를 도대체 얼마나 존중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엘리트주의냐 대중주의냐 이 싸움이죠.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최근 수백 년 동안 이 논쟁이 계속 진행됐는데 논쟁 결과를 보면 대부분 엘리트주의가 조금 우세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논쟁이 진짜로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이끌었던 신자유주의 40년이 너무 참혹했거든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영국 민중들은 브렉시트를, 미국 민중들은 트럼프를, 유럽은 극우 정당을 선택하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 엘리트들이 이끌었던 신자유주의가 망했으면 네. 이를 진보나 혹은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좌파를 대표했던 서구의 사상이 사회주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들도 어마어마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소수의 핵심 인재들이 당을 독점하고 사회를 이끌었다가 그냥 와장창 망해버렸죠. 그래서 세상이 대혼돈에 빠진 겁니다. 우파 엘리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망하고 좌파 엘리트주의는 진작의 사회주의로 망했고요. 그래서 최근 이 혼란의 시기에서 진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진보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네. 새로운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머리 좋다고 자뻑하는 애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떠들어봐야 실패했잖아. 그럼 지금 보수는 트럼프같이 포퓰리즘 하는 애들이 득세를 하는데 우리 진보도 대항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진보 포퓰리즘 혹은 좌파 포퓰리즘 이런 걸 하자라는 주장이 서구에서도 나옵니다. 쌍탈무페 같은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기회가 되면 무페의 주장은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조금 과잉 단순화이긴 한데 자, 혼란의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모르면 대중들이 하자는 거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물론 대중들이 선택한 길이 늘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똑똑한 엘리트들이 선택한 길은 그러면 늘 옳았냐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무페 같은 철학자들이 지금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서설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카너먼이 바라보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직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카너먼은 사실 사람의 생각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주제는 왜 사람이 저런 아둔한 선택을 할까에 모아져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고 정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투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카너먼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빡 생각하는 건 매우 잘 틀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류를 줄이려면 조금 귀찮더라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전문가의 직관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건 잘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카너먼의 생각은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겁니다. 전문가든 아니든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카너먼의 이런 생각에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학자도 있습니다. 게리 클라인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게리 클라인은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즉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데니얼 카너먼과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거목의 학자입니다. 네. 근데 카너먼은 직관은 대부분 못 믿을 만해, 전문가도 예외는 아니야 라고 보는 쪽이고요. 클라인은 전문가의 직관은 이성보다 훨씬 뛰어나다,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언젠가는 한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둘 다 너무 거목인데 너무 의견이 반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근히 두 사람이 한판 붙었으면 하고 보는 겁니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붙으면 이건 뭐 거의 타이슨과 알리가 시합을 벌이는 것과 같은 초호화 대전인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게 아니고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목들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대단한데 네. 의견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마르크스가 공동 연구를 하는 셈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품격이 참 부럽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한 카너먼의 회고가 참 멋진데요.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 전문가들의 논쟁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다. 과학신문이나 잡지에는 흔히 어떤 연구를 비판하는 걸로 시작해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답변에 재답변이 이어지는 식의 의견 교환이 가끔씩 실리곤 한다. 나는 이런 의견 교환이 낭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특히 첫 비판의 논조가 날카로우면 답변과 재답변은 비꼬기의 경연장이 되기 일쑤다. 답변은 신랄한 비판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처음에 비판했던 사람은 그 비판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하는 법이 없다. 나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비판에 몇 번 대답한 적이 있다. 대답하지 않으면 오류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견 교환이 유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적습니다. 네. 참 멋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논쟁을 할 때 상대를 비꼬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이건 학문적으로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첫 언급하는 사람의 논조가 비아냥거리기로 시작을 하면 네. 답변과 재답변은 비꼬기의 경연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카너먼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냐는 겁니다. 감정만 상하고 발전이 없는데요. 이런 건 참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네. 그래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클라이언한테 카너먼이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직관에 대해서 생각이 매우 다른데 공동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입니다. 네. 카너먼이 제안을 한 것도 놀랍지만 클라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저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 공동 연구를 하면 한쪽이 틀렸다는 게 입증될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기에는 두 사람이 너무 거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꽤 오랜 기간 공동 연구를 합니다. 당연히 연구가 한참 동안 진전이 안 되죠. 클라인은 전문가의 직관은 믿을 만하다는 소신을 버리지가 않고 네. 카너먼도 직관이라는 건 전문가건 누구건 믿을 게 못 돼라는 소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게요. 네. 두 사람 다 입으로 야부리를 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30년, 40년 동안 누적된 연구의 결과거든요. 네. 이 논쟁에 대한 카너먼의 회고가 이렇습니다. 클라인은 직관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신뢰할 준비가 매우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내게 말한 대로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나는 전문가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기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가짜 전문가도 많다고, 그리고 주관적 확신은 너무 확고하고 무익한 때가 많아서 보편적 제안이나 진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전문가에 대한 서로의 그 인식이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이해가 되신 거죠. 네. 클라인은 전문가를 믿는 쪽인 겁니다. 예. 그리고 카너먼은 못 믿는 쪽이었던 거죠. 특히 카너먼은 어느 정도로 비판적이었냐면 전문가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지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 그런데 얘들이 주관적 확신만 졸라 강해가지고 현실을 계속 왜곡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상극의 철학을 가진 거목들이 마침내 중요한 합의점 하나에 도달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말하는 전문가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직관을 믿는 클라인은 왜 믿었냐면 클라인이 말하는 전문가들은 소방지휘관이나 임상실험을 오랫동안 한 임상간호사 같은 진짜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누적한 진짜 전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인 스스로도 내가 그 전문가들의 직관을 믿는 이유는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소방지휘관이나 임상간호사 같은 진짜 전문가들은 자기의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직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직관은 매우 훌륭하다는 게 클라인의 주장이죠. 반면에 카너먼이 연구를 한 전문가들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야부리만 터는 전문가들인 겁니다. 예. 정치학자들, 주식감별사, 50년 뒤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뭐 이런 종류의 전문가들을 만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문가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침내 한 가지 사실에 합의를 해요. 클라인이 전문가의 직관을 믿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는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카너먼은 전문가의 직관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식할수록 자신감에 차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자신감 착각이라는 행동 경제학 이론인데요. 자, 이 두 상반돼 보이는 의견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잘난 척하는 전문가는 대부분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인이 믿는 전문가는 겸손한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카너먼도 자기 의견에 과도한 확신 있는 사람일수록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의견을 합치면 무조건 한 가지는 확실해지죠. 내가 전문가야. 내 말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놈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합의에 대한 카너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라인과 나는 마침내 중요한 원칙에 동의했다. 사람들이 자기 직관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직관이 타당하다는 뜻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 판단을 이 정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서로 자기 자신일지라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직관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두 거목이 발견한 단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전문가니까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카너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죠.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예측이 틀렸다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관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게 말해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거목들의 훌륭한 논쟁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전문가, 엘리트의 견해와 대중들의 견해에서 무엇이 옳으냐?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그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구나 틀릴 수 있는데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주의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대목이에요. 다들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더 배웠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옳아. 이게 진짜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자신감 착각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심지어 전문가의 직관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클라인조차도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합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전문가의 과도한 확신은 이처럼 전문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면 함부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거장의 공동 연구는 제 개인에게도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이런 대학자들의 품위를 보면 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샘솟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로 뛰어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엘리트주의에 대한 논쟁은 진보건 보수건 엄청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는 거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거대한 논쟁의 출발점에서 뭐 어느 쪽이 옳래 어느 쪽이 그르네 할 능력은 없지만 한 가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 수백 년 동안 지식의 권한을 독점한 엘리트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그 엘리트들이 설파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할 거라는 점입니다. 연초부터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위대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커너먼과 위대한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의 멋진 공동 연구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완배 기자님이 뭐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저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 땅에 너무 잘난 척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미 대중들은요 이걸 인정 욕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정 욕구. 네, 아유, 그런 것도 상당히 있죠 정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엘리트들이 이제 불신을 받고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